그거는 무슨 술인가요? 아 이거는 사케. 아니, 사케요? 예. 저 사케 좋아하는데. 네. 사케는 큰 잔으로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되게 귀엽네요. 예. 야. 사케 그게 일본 잔일 거. 일본 잔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잠시만 드리고 저도 이제 그냥 들은 얘기인데요. 네. 이게 뭐 정확한 건지 안 정확한지 모르는데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그렇대요. 뭐 이제 겉모술수 막 그 뒤통수 때리고 그럴 때 뭐 술 한 잔 드시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잔 같은 거 하면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일본 잔들이 그렇다네. 접시처럼 생겨가지고 예. 한 잔 드시죠 해도 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잔들이 칼 쓰는 데가 그런 잔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사케가 이제 청주잖아요. 그래서 맑은 술. 저도 그래서 저는 뭐 독주를 좋아하거나 아까도 얘기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저 좋아하는 기호가 있잖아요. 예. 저는 사케도 빼갈도 그냥 다. 이건 사케 맛, 이건 막걸리 맛, 이건 홍주 맛,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죠. 그래서 이거 사케. 좀 이따 따라 놓을 테니까 좀 식으면 왜 그러냐면 차서 이것도 마시기 괜찮죠. 이게 원래 살 때부터 이 병에 담았어요? 예, 이거를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돌로 만든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이걸 누가 선물로 줘서 그러니까 이제 차곡차곡을 한다는 건 제가 오는 손님에게 술과 차를 대접을 하면 가끔 이제 올 때마다 가지고 오시는 그러면 같이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이 술을 먹지 않으니까 여기서 막 술 찰 때까지 먹는 사람들 없고 거진 3잔의 술과 3잔의 차를 먹으니까 술이 항상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아직 저 사케도 남았어요. 저거는 이제 코스트코에서 사오셨 많이 보던 코스트코에서 사오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대만 꼬량 주서부터 시작해서 당근주부터 뭐 양주 빼가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저는 처음에는 제가 사서 줬는데 이제는 있는 술도 다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도 야 저기 우리 이 교수님이랑 차 한 잔 먹으러 갈까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또 와도 되는데 저도 그냥 오시라고 술도 많다 그런데 이제 들고 오면 뭐 어쨌든 제주도 갔다 오다가 양주 한 병 사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당근주 좋아한다니까 뭐 집에서 담궜는데 안 먹는 술을 갖고 오시고 있으면 이제 그걸 이 한 동 먹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술이 익어가요. 이건 15년도에 담근 건데 그러면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거 가득 찬 가득 찬 게 와가지고 근데 요거는 많이 빈 게 술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반을 덜어갔죠. 들어갔어요? 이거 좀 줘 그래서 빈병은 그럼 누가 와서 먹는 거니까 해서 덜어가서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19년도서부터 먹었나요? 19년도부터? 그래도 4년 정도 먹었을 때부터 먹은 거죠. 그럼 이제 요거 또 이렇게 내놓으면 또 다른 분이 오면 뭐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술도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술도 많은 거예요. 근데 저 잔 브라질 국기 있는 잔 브라질에서 진짜 가져오신 건가요? 제가 이 잔은 이제 커피 잔. 에스프레소 브라질 갔을 때 이거는 리우데자네이루 가는 데마다 가끔 이제 보면 뭐 이런 잔들 많이 치우긴 했는데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거기 이제 특색 있는 잔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시면은 술잔 이런 잔을 많이 사오시는 편이에요. 차곡차곡을 하니까 그 나라의 특색 있는 건데 브라질 국기가 좀 예쁜 것 같아서 부모님은 찻잔이랑 커피잔, 술잔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저 브라질 거는 새 거를 산 건데요. 이제 이런 거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게 우즈베키스탄. 그냥 저기 시장에 그냥 벼룩시장 저기 길거리에서 파는 거에 그래서 그냥 사갖고 갔죠. 그리고 다 이렇게 어쨌든 지나다니면서 중고로 많이 샀네. 이 돌은 성지 순례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뭐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스페인 어느 지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지역은 이런 돌이 많이 나는 지붕돌인 거예요. 이게 지붕을 그 지역엔 이 돌이 많이 나나 봐요. 예. 그 동네에 가면 지붕을 전부 다 이런 돌로요? 예, 이 돌. 근데 이런 돌을 어떻게 가져오셨죠? 아니 근데 이 네. 돌을 지붕돌로 한 거예요. 아직도 여기 못이 박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못이에요. 네. 이걸 못으로 박아서 이제 지붕을 만들었는데 네. 저희 딸이랑 산티아고 순례길을 같이 걸었잖아요. 네. 그때 이게 그 하천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산티아고 그 걷는 순례길에 이거를 배낭에다 넣고 제가 이것도 좀 무거워 보이는데. 네, 이거 엄청 무거워요. 예. 네, 이거를 배낭에다가 넣고 비닐봉다리를 싸가지고 가지고 올 수는 있나 봐요. 어디 공항에서 반출 못하거나. 그런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밀수품도 아니고 배낭 쪽에 네. 가방 안에 넣은 건데 뭐 뺏기면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 이 돌은 파키스탄에서 가져온. 이거 다른 돌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랑 거의 같은 계열의 돌일 텐데 이거는 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거예요? 국내에서 어디 가서 주워온 돌이고요. 요거는 요 돌은 저 파키스탄 훈자에서 갖고 온 돌이에요. 이걸 그냥 다판으로 놓고 쓰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손님이 오면 이제 세 잔의 차와 세 잔의 술을, 그러니까 이제 술은 체할 일은 없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차를 마시는 분위기가 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음의 문도 좀 열고, 또 차만 마시면 심심하기도 하지만 또 건배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좀 좋아해서 세상 여행을 좀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것도 버는 건데 막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서 막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티벳의 전통 문양이에요. 티벳 가셨을 네, 때 티벳에서 사온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정도밖에 싸네요. 하지 않는, 뭐 비싼 건 안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잔들은 그때 2,000원, 3,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했었던 잔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든 있으면 어떤 용도로든지 다 쓰긴 써요. 그리고 이제 물 끓이는 주전자는 이건 아주 싼 뭐 양은인데 온마니 밤매온. 그게 이것도 티벳이에요. 티벳 언어예요? 예. 왜 그러냐면 뭐 산스크리트 언어로 온마니 밤. 언어예요? 예. 온마니 밤매오면서 저도 뜻은 지금 생각나진 않는데 수행하시는 분들이 온마니 밤매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특이한 주전자네요.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냥 일반적인 주전자, 싼 거, 아주 서민들이 쓰는 거. 뭐 저 잘 사는 사람들은 스테인레스 쓰겠죠. 그건 양은 주전자인데 저는 이제 이 주전자를 너무나 아끼고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싼 거 이런 걸 좀 좋아해요. 백차는 무슨 차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백차인데요. 저도 백차의 찻잎은 뭔지 잘 모르는데 이 차는 좀 열을 내려주는 차라 그래요. 열을 내려주는. 차가운 성질의 차인 거네요. 예, 그래서 뭐 열을 내려주는 차라 약으로 이 백차가 뭐 10년을 넘게 먹으면 약으로 쓸 수 있는 차라고 보통 표현을 좀. 이것도 이것도 중국 차예요. 이것도 운남성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이거는 선물 들어온 거라 그래도 운남성 쪽에서 왔을 가능성. 운남성이 차로서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마다 마시는 잔을 좀 관리하면 그래서 이제 잔이 많은 거예요. 시간을 쓰면서 일어나면 먹으면 좋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잔을 얘를 놓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뭐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도 이제 술을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보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즐겨 마셨던 게 술 자리가 좋아서 술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좋아서 많이 술자리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막 이제 그 다음날 몸도 힘들고 막 한 얘기 또 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차가 주는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더 맑아지고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차를 좋아하게 됐고 또 이제 맛있는 차집을 가게 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차를 일상에 있어서는 이제 좀 빠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막 바깥에서 손님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늘 항상 이렇게 차방에서 만나는 거를 많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좀 계신데 이제 다풍은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뭐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드셔보시네요. 이 작술차랑 색상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요것도 조금 지나면 조금 더 노랗게 우러나긴 하는데 근데 차 맛이 좀 평이하죠. 차가 상당히 연한 느낌인데요. 예. 뭔가 국화차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백차는 이게 성분이 좀 열을 내리는 성분이 좀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10년 묵은 백차는 약으로 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맞아요. 오늘 먹은 세 개 차 중에서는 가장 연하고 담백한 맛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빨리 빼서 그런데 이것도 진하면 또 이것도 오랫동안 따뜻한 물 오랫동안 오르면 이것도 진해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다음부터 이것도 진해져요. 속 안에 있는 걸 뿜어내기 시작하면. 근데 요 정도가 맛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고 요거보다 좀 진했을 때 맛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네, 여러 종류 차를 마실 때 차를 마시는 순서가 보통 옅은 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진한 걸로 가는 게 괜찮지 않나요?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진한 걸 마시면 나중에 옅은 차를 마셨을 때 약간 조금 맛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니 그렇게 내는 게 저기 식사하기 전에는 좀 괜찮은데요. 그 보이차가 또 따뜻한 성분이 그 차 성분 자체가 따뜻해서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를 먹었대거나 이때는 보이차를 먹으면 확 소화를 잘 시키는 뭐 이런 성분이 있어서 제가 보이차를 먼저 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차 중에서 보이차가 또 좀 좋다고 생각하니까 보이차부터 먼저 보이차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 순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순서를 뭐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니온 듯 다녀가십시오. 저거는 캘리그래피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제 아는 저 전문 작가가 그냥 써주신 분인데 아까도 제가 들어올 때 저 차방문을 안 잠궜잖아요. 저게 이제 비아골이라고 제 그 서재 도서관이 있는 곳에 어쨌든 거기는 컨테이너로 물론 만들었는데 거기도 저런 문구를 붙여놓으셨어요? 저기서 갖고 온 거죠. 거기서. 근데 거기는 아니온 듯 다녀가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든지 이제 편하게 와서 차도 먹고 뭐 책을 읽고 가라고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좀 약간 산골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힘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안 바빴으면 이제 제가 거기에 좀 많이 공부를 하러 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차도 마시러 오고 책도 읽으러 오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좀 방치해놓은 방치가 돼 있어서 정리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고 혹시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은퇴를 하면 그 비아골이 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저 아니온 듯 다녀가십시오라고 팻말을 걸고 누구든지 뭐 선생님도 그렇고 나중에 지나가다가 차 한 잔 마시러 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이 그 제가 많이 읽었던 그냥 도서관처럼 조금 책방 조그만한 서재처럼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제 산에 좀 있다 보니까 습도 조절이 안 돼서 책이 좀 상태가 곰팡이가 쓸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이제 조금 곰팡이 냄새도 나고 관리가 좀 잘못된 책을 어디에 기증할 수도 없고 네.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올 때 제가는 책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네. 여기 와도 그 책은 저기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네. 책은 그 습도와 온도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몇 권 있는 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방 크기 정도가 사방이 다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어떻게 할까 고민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니온드 다녀가십시오 해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책도 읽고 가고 뭐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었었거든요. 저 아니온드 다녀가셔서 저 문구를 제가 예. 저기 가서 본 것 같아요. 여기 세종 근처에 예. 절이 있는데 네네네. 비암사인가? 네네네. 비암사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진 않았어요. 큰 절은 아닌데 네. 비암사 가면은 네. 딱 들어가는 입구에 예. 아니온드 다녀가셔서 네네네. 문구가 있어요. 예. 저거 보니까 예전에 비암사 갔던 생각이 나네요. 저도 저게 네. 뭐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저도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강의를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나도 나중에 저거를 써야지 하고 메모는 했었는데 그래서 출처를 밝히면 좋은데 잘 몰라서 그냥 저도 그래서 그 비약골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네. 공부했던 곳이 비약골에다 저걸 붙여놔서 네. 누구든지 그냥 이용하라고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저것만 띄워왔어요. 일단 바빠서. 저도 네. 근데 그 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예. 어딘가에 저 좋은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복잡함을 떠나서 그러니까 네, 명상도 좀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런 절 같은 데 가서 예전에는 예. 이제 절을 많이 가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예. 그리고 절이 위치한 곳이 네. 어쨌든 도심보다는 네. 자연의 풍광과 이런 곳이 많은 곳이니까 예. 또 그 절까지 걸어가는 길들이 좋아서 절을 좀 많이 찾아갔었죠. 예. 그런데 요새는 잘 못 가요. 바쁘시다고. 예. 그래도 얼마 전에 네. 낙산사에 낙산사. 한번 갔다 왔는데 예. 낙산사에 어쨌든 그 돌에 글이 써 있잖아요. 네. 길에서 길을 묻다. 뭐 저는 그래서 역시 길 위에 서 있으면서 길을 물어야 하겠구나. 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일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끔 그런 문구를 보거나 절에 가면 생각을 좀 하죠. 또 여기 가끔 이제 스님들도 가끔 이제 인연이 된 스님들이 조금 몇 분 계세요. 예. 차 마시러 오시고. 네. 그분들은 이제 곡찬 잘 안 하시는데 네, 차 드시러 오시기도 하고 뭐 많이 그렇죠. 예전에 대표님 인터뷰를 또 본 게 있었는데 네. 2010년도쯤에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네. 휴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좀 여행을 많이 하신다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행하면서 그때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행은 또 다른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네네네. 하시면서 뭐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 만나는 뭐 노인분들, 뭐 기차에서 만나는 뭐 승무원, 네네네. 아니면 뭐 어디 시골 장터에 가면 나물 파는 할머니들 네. 이제 모두가 이제 스승이라고 하시면서 예.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예. 이제 강의 소재로 네네네. 활용된다고 하셨는데 예.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재미있게 여행을 이제 좀 다니셨던 것 같은데 네. 혼자 재미있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뭐 팁 같은 거 그런 거 좀 저는 이제 소극적인 편이라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 홍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여행하면서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제 그렇지는 않고 네. 일단은 길을 떠나 보면 네. 길 위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든요. 뭐 일부러 말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질문을 하면 어쨌든 상대방은 대답을 좀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 그때는 이제 강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질문을 했을지 모르는데 요지는 대중교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 그 뉘앙스를 많이 줬었던 것은 평일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가한 날이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 강의만 할 때는 강의가 없는 날은 어쨌든 저는 많은 공부로 채워야 되는데 물론 책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낙산사 이야기했듯이 길에서 길을 묻다라고 하는 것처럼 강의는 내 삶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권투 챔피언이
혹시 링 위에서 챔피언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링에 오르기 전까지 연습하고 훈련했던 게 링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링 바깥에서의 삶이 링 위에서 네. 보여지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평상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강의라는 무대에서 뭐 평가라긴 뭐하지만 저의 삶을 실력을 보여주는 거여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빠르고 뭐 잘 나가는 차 뭐 이런 거보단 버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마저도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많이 뭐 좀 더 높게 이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저는 단순 간소 소박이에요. 낮고 적고 작게가 저의 모토인 것처럼. 그래서 그 요지는 여행을 하면서 팁이 아니고 홀로 여행을 해볼 수 있는 용기와 네. 첫 번째는 또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보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만 이용을 하고 안 그러면 자가용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때로는 휴일에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미리 1시간 전에 떠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한번 가방을 메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 내가 운전하지 않고 큰 차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친구는 버스 안에서도 책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요새는 대부분 느끼는 게 버스 안에서 이제 예전에는 줄 있는 이어폰이었었는데 요즘 무선 이어폰. 예, 요새는 무선 이어폰을 꼭꼭 물어봐도 여기에 팔려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걷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길을 얼마나 걸어봤는지 그래서 대부분 목적지를 위해서 걷잖아요. 은행을 가기 위해서 걷고 친구랑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가기 위해서 걷는데 그거 말고 그냥 진짜 걷기 위해서 걸어본 적이 언제인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진짜 바쁘지만 1시 약속이면 저는 보통 30분 40분 전에 가요. 가서 저는 주변을 좀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다라는 개념은 기술이 아니거든요. 신뢰라는 건 기술과 무슨 뭐 컨텐츠가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저여서, 아까도 챔피언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그냥 저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삶을 잘 살아야 나머지 그 기회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누구랑 대화를 나눴느냐가 아니라 홀로 배낭을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길을 떠나 봤느냐. 그래서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혹시 지금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누구한테도 권해요. 그냥 조그만한 백팩에 그냥 물 한 병 넣고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조그만 우산 하나 넣고 바람막이 하나를 넣고 걸어봐라. 그래서 여유라는 게 돈이 많아서 여유는 생각 속에 있는 거고요. 진짜 돈이 많은데 길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뭐 이러신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유는 혹시 진짜 배낭을 메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가 오는 10분을 기다려서 그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가서 그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즐겨보시면 아, 왜 걷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인생의 획을 그신 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 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엔 또 걷는 것밖에는 없었겠지만 뭐 간디의 제자 비노바 바베, 뭐 칸트, 예를 들어서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역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획을 근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저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길을 걷지 않은 자는 생각이 정리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도 삶은 늘 그 좋은 일과 뭐 안 좋은 일은 없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 차이인데 그 생각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 신발을 보여드리면 네. 제 신발은 구두인데 다 실질적으로는 걷기 위한 구두예요. 그래서 산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까도 약속 시간이 있으면 미리 가듯이 요새는 아파트도 잘 된 데는 아파트 뒤에 등산로가 있는 데가 있어서 저는 늘 좀 걷는 편이죠. 그래서 혹시 누구든지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혹시 배낭을 메고 길을 좀 떠나봐. 그렇다고 뭐 직장 생활이 있는데 길을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난다는 건 잠시라도 15분을 그렇죠. 갔다 와도 갔다 오는 거고요. 1시간을 갔다 와도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는 꼭 산으로 가야 하고 바다로 가야 하고 좋은 곳을 가서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걷기만 해도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행은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갈까 말까 망설이면 배낭을 메고 일단 걸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죠. 대표님은 요즘 전국으로 창업 관련해서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네. 상권도 봐주기 위해서 네. 새로운 곳에 좀 많이 가시는 편이잖아요. 어디 그렇죠. 가서도 주변을 좀 걸어 다니시고 네네네. 그런 편이신가요? 맞죠. 늘 걸으려고 예. 노력을 해요. 네. 이제 그게 그 좀 지탱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충분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걸음을 잘 지켜보면 그래서 흥분을 했거나 화가 났을 땐 걸음을 좀 빨리. 네. 평온한 걸음을 그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평온한 걸음을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대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걷다 보면 그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차를 마셔서의 제 호흡도 비슷하거든요. 네. 이런 호흡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누가 나를 옆에서 쿡 찔러도 반응의 속도나 이런 것은 세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 하고 막 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좀 폭발 직전에 있는 것처럼 제어하기가 조금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미리 가서 좀 걸으려고 노력하고 또 차도 저는 그래서 멀리 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를 들어서 10m다. 네. 그럼 10m를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혹시 한번 해보세요. 왼발 오른발이 디뎌지는 거가 느껴지는지 혹시 생각이 많지는 않은지 이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게 저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지를 혹시 이제 걸으면서 지켜볼 수 있다면 좀 삶이 좀 평온해진다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아니까 좀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걸어보면 일단 알아요. 근데 이제 걸을 시간조차 없다라시는 분이 많은데 너무 바빠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 그리 바삐 가는지 그쵸?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쫙 달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을 10페이지를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은 지나왔고 또 그 와중에 만약에 돈을 벌었으면 좋은데 인생은 지나왔고 예를 들어서 뭐 돈도 못 벌고 내가 뭐 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과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이제 막 정신없이 조금은 바쁜데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을 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네. 그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지도를 펼쳐놓고 나침판을 딱 들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 네. 내가 가야 될 지도도 다 가지고 있고 나침판도 있어. 이제 찾아갈 수 있어.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그렇죠. 일단 파악을 하고. 예, 네. 나의 현재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나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살을 빼야 돼요. 네. 살을 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지금 내 상태부터 파악을. 예, 살을 빼야 돼요, 그죠? 그럼 내 몸무게를 먼저 다는 거죠. 네. 살 빼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대부분 뭐 덜 먹어야 돼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면 먹으면 안 돼요, 뭐 운동해야 돼요. 다 맞는 이야기죠. 네. 하지만 지금 내가 몇 킬로인데 이 어떻게 몇 킬로를 뺄 건지 이런 생각은 잠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어떤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잠시 멈추어 서서 그죠? 그냥 단지 잠시 멈추어 서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로다 표현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차 안에 이렇게 차 찌꺼기가 넣고 할까요?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차 찌꺼기가 예를 들어서 뭐 흙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네. 차 찌꺼기가 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안 가라앉으면 안 되는데 물이 더 많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흔들려요. 지금 우리가 막 이제 혼란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네. 막 영끌 뭐 비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정신없이 생각할 때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요.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흔들리던 물을요. 내비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흙탕물이라고 생각해도 가만히 있으면 흙은 가라앉죠. 자연히 가라앉아요. 거기서 네. 몸부림을 쳐야 실질적으로 그 물은 이거 잘 안 가라앉네, 그죠? 흙탕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를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면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요. 고요해져요. 그리고 정답은 내 안에 많이 있거든요.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내 안에 실질적으로 모든 DNA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잖아요. 그럼 아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자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죠?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더 힘들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를 보면 나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걸 알아서 맞춰. 그런 일은 없는 거거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는데 안 돼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상대방이 어찌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런 사람은 한 명 있어요. 신 아니고요. 어머님은 그래도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되는 것 같지만 와이프도 누구도 내 맘대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맘대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어차피 남은 내 맘대로 안 될 건데 그죠?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나를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래도 조금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냥 삶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에게도 작년보다 유튜버를 팔로우 수라고 얘기해요? 전 잘 몰라서. 구독자 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뭐 아니면 지금 돈 좀 많이 벌었습니까? 요걸 물어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저는 그거를 잘 안 묻고요. 혹시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물음을 잘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표면적으로 보이는 돈 많이 벌었어, 예. 뭐 직장에서는 괜찮아, 네. 구독자 수가 어떻게 점점 잘 늘어갔어, 예. 이것은 바깥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아졌다는 표현이 되게 애매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은 명확하니까.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네.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수치로 잴 수 없는 것을 내면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수치화돼 있지 않고 계량화돼 있지 않는 네. 내면적으로. 그러면 작년보다 혹시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화적으로나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 행복해졌고 네. 나아졌는지를 좀 물어보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질문은 네.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거죠. 예. 표면적으로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공부하고 그런 것을 강의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해요. 뭐 그것은 안 중요하고, 전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이차는 보이차, 녹차는 녹차인 것처럼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 좀 밸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예. 라디오 프로에서 이제 뭐 명사의 책 읽기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상봉 교수님이 읽었던 책 중에 뭐 가장 좋은 책을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 어떤 책을 소개하셨어요? 저는 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안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란스거든요.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버 선생님께서 뭐 지금은 그냥 편안한,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뭐 네. 저는 이만한 장비를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 있는 그냥 일반 휴대폰을 가지고 네. 삶을 담아내고 뭐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소유가 아무것도 안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겠다. 아, 또 법정 스님은 나는 다른 게 되고 싶지 않고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날 때쯤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예. 그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이랬으면 좋겠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식 공부를 하고 재테크 공부를 네.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네. 좋다. 저는 좀 뭐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그것을 하는 것만큼 다른 면에서는 건강에 대한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 감기라도 걸리면 밝게 웃어줄 수도 없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는 돈을 버는 공부나 이런 것은 열심히 하면서 내 몸을 돌보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이걸 8이라면 2나 1 정도만 해도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더 잘 쓸 수 있는 거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또 반대로, 자, 그러니까 삶은 바란스잖아요, 그죠? 한쪽만 이루어진 성공, 뭐 빌 게이츠도 이혼했다고 나오는데 아, 또 이혼한 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극단이니까. 자, 그런데 균형 잡힌 성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 하지만 가정을 돌보는 방법도 공부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건강을 돌보는 방법도 공부를 하고 재테크를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한쪽만 간단 말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 일부분은 네. 굳이 뭐 수행, 뭐 도딱 이런 거 말고, 아, 내면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을까? 화를 덜 내는 방법은 없을까? 네. 그럼 화를 좀 많이 안 낼 수는 없을까? 혹시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준다면 그것도 삶이 풍요로워지는 방법 중에 좀 하나인 것 같아요. 그중 첫 번째는 이제 일단 걷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그 방법 말고도 또 좀 뭐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명상이라든가 걷기라든가 차 마시기라든가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근데 막 20대 30대는 이 말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난해하고, 그죠? 맞아요. 네, 난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좀
난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차. 이제 저 빠지면 또 이제 색이 예, 깊게 올랐다가 다시 제가는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수많은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은 어차피 돈 버느냐고 바빴고 요때가 우리 딸이랑 산티아고 순례길을 40일 동안 걸었고 언제 몇 년 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2년 전. 그러니까 2018년도인가요? 아. 2019년도인가? 네. 요맘때쯤에 4월 달쯤 갔었어요. 4월 달쯤. 순례길 40일 동안 풀코스로 다 도신 거예요? 네, 풀코스로 돌았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점프도 많이 하고 점프도 많이 하고 버스도 많이 타고 또 우리 딸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는 학교 다닐 때서부터 막 열심히 공부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금 이제 요령만 많은 뭐 그런 학생.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뭐 당일치기 하는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래서 진짜 재미난 건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던 것도 실질적으로는 강의를 하라고 갔다기보다는 비행기 티켓팅 해주고 다 해주니까 뭐 내 입장에서는 제주도 남들은 일부러도 가는데 되게 좋겠어요. 예. 좋겠어요. 한 학기에 그런데 5번이었었어요. 제가 워낙 바쁘니까 한 학기에 5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를 좀 몰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6년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에 거기선 육지니까 이쪽에서 도심에서 강의를 했으면 돈은 더 벌었겠죠. 근데 이제 제주도를 가면 시간 강사 수당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니까 저는 이제 부담 없이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여행도 하고 뭐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세계 여행을 많이 했죠. 뭐 좀 이따 제가 마지막으로 줄 차는 이집트에서 온 히비스커스 차를 줄 건데 히비스커스 티. 제가 직접 이집트에 사온 거를 드릴 건데 히비스커스 티는 가끔 이제 스타벅스나 그런 데 가면 먹는 티라서 네네. 제가 비교를 하면서 먹어봐요. 제가 이제 거진 다 끝났어요. 히비스커스를 제가 이집트에서 직접 사가지고 온 건데 그래도 보관을 잘해서 이게 3년 전에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사온 건데 이집트에서 사온 근데 케이스는 이제 철관음이라는 통에다가 담은 거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비닐봉다리에다가 이집트를 갔더니 진짜로 5시 퇴근 시간인데 차가 막 막혀요. 우리는 차가 막히면 뻥튀기를 갖고 나와서 하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쟁반에다가 히비스커스 우리 옛날 소주잔보다 약간 더 큰 비닐잔에다가 히비스커스만 갖고 나와서 팔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배가 아파도 히비스커스, 두통이 와도 히비스커스, 만병통치약을 히비스커스처럼 여기는 저기예요. 그래서 뭐 이집트, 그리스서부터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 개막전까지 제가 가서 봤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돈 안 벌고 예를 들어서 한 5, 6년, 7, 8년 동안 물론 뭐 중간중간 돈을 벌긴 했지만 많이 썼어요. 해외여행에. 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 돈이야 늘 이야기하잖아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다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차 사고 다 썼어요. 저는 물론 전자계산기로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작년 1년 동안 바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쓴 게 제주도 뭐까지 따지면 10년이 넘어요. 근데 이제 그 쓴 돈을 콩고냠냠을 했잖아요. 1년에 더 벌지는 못했고요. 쌤쌤이는 됐어요. 그러니까 난 그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좀 해외여행 가고 우즈베키스탄, 뭐 티벳 이런 데를 안 갔더라도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그 돈이 거진 쌤쌤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인생 재밌다. 어쨌든 저는 재밌게 살았거든요. 막 전투로 살았다라는 개념보단 재밌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좀 걷고 좀 명상도 좀 하고 딸이랑 같이 40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 때 매일 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 뭘 했는데요? 매일
와인을 마셨죠. 와인. 거기는 와인이 싸니까. 그러니까 메뉴 델 디아라고 네. 순례자 메뉴가 있어요. 나중에 꼭 가시게 될 거예요. 음. 하늘길이 열리면. 그러니까 수많은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와요. 순례자들이 와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잖아요. 실질적으로 프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 산티아고 그 성당까지 대성당까지 가는 그 여정의 길인데 예. 그 길이 세상을 살리는 걸 왜 걷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걸어보면 알아요. 네. 그런데 전 세계 가난한 순례자들도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소 알베르게라고 이야기하는 숙소가 6,000원부터 하룻밤 자는데 6,000원서부터 6,000원부터. 뭐 12,000원짜리도 있고 뭐 9,000원짜리도 있고 공립은 싸요. 네. 사립은 좀 비싸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나가는 여정에 있는 길들은 그래도 우리처럼 배낭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메뉴 델 디아라고 순례자 메뉴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8,000원 하는 데 있고 9,000원 하는 데 있고 10,000원 하는 데 있고 조금 진짜 비싼 데는 12,000원 하는 데 있어요, 한 끼에. 예.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소고기 스테이크도 나오고 뭐 커피도 나오고 에피타이저도 있고 아, 그렇게 싼 가격에 그 푸짐하게 나오는 거예요. 순례자 메뉴니까. 그런데 네. 둘이 가면 와인을 한 병씩 주는 거예요. 그 가격에 와인을 한 병씩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와인이 비싸지만 네. 그 나라에서 저기 스페인 와인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나라 돈으로 뭐 3,000원, 네. 3,000원 뭐 이런 하는 와인이 있어요. 그 와인을 한 병씩 줘요. 네. 그럼 딸이랑 어차피 저녁 가면 만만한 게 메뉴 델 디아인 거예요. 왜? 스테이크에 뭐 그래도 좀 푸짐하게 나오니까 가장 싼 메뉴니까. 그럼 딸이랑 같이 40일 동안 매일 와인을 한 병씩 먹었어요. 와인 일반적인 그 와인 700ml짜리. 네, 그 정도 되는 와인을 한 병씩 줘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와인은 이산화황인가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와인 수입되는 와인이면 이거는 이게 이제 상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제 와인을 따서 먹으라. 이산화황이 함유가 되는 게 이게 상하지 말라고. 네, 보존을 위해서 넣는 건데 스페인 자체에서 유통되는 건 이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00원짜리 와인도 물론 그 3,000원짜리 와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만 얼마 그게 맛있으면 한 2만 원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운송료나 이런 걸 따지면 3,000원짜리 와인이니까 거기서는 부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먹다 남으면 다시 벗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와인을 주는 거죠. 그걸 네. 우리 딸이랑 40일 동안을 먹었죠.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재미나게 지냈는데 어쨌든 그때 썼던 돈을 따지고 보면 간단하게 이건 안 하면 간단하게 어쨌든 제가 더 열심히 했고 시대적인 부름이 있었지만 꼼꼼냠냠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복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시간에 돈도 더 벌 수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충분히 딸과도 집사람과도 또 세계인들과 만나면서 이거는 파키스탄, 이거는 예를 들어 스페인, 이거는 중국, 뭐 이건 우즈베키스탄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 따져도 예. 티베트 뭐 이런 것만 따져도 세상 경험을 충분히 했고 삶을 풍요롭게 살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바깥 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재산도 줄지 않았다. 이제 이 표현을 그냥 좀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서 했던 공부들이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늘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직접 갖고 온 히비스커스를 한번 먹어보죠. 이집트 가서 또 이제 굳이 느낀 거를 따지면 이집트도 그 영어도 잘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가
다 잘 통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네. 영어를 잘하고 네. 대학을 나서 영어를 잘하고 엘리트들이 주로 호텔에 근무해요. 예. 제가 이집트를 갔을 때 좀 싼 호텔을 찾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 그 저기를 따지면 40만 원 정도가 급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 바닷가가 너무 예쁜데 러시아 쪽에서 뭐 휴양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곳인데 이제 그런 걸 따지면서 아 우리나라는 굉장히 풍요롭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죠. 저기 이것도 이제 많이 우러나면 진하고 이것도 많이 우러나요. 이게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선인장 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부신베를 가느냐고 버스를 탔어요. 아, 히비스커스가 선인장 꽃이에요. 선인장 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선인장 꽃인지는 모르는데 네. 선인장 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부신베를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예. 이집트가 사막의 나라잖아요. 네. 버스가 가는데 저쪽에서 애들이 여기서 보여요. 막 모래밖에 없는데 버스 기사는 그걸 본 거예요. 가면서 쟤들은 이 버스를 놓치면 없는 거, 버스 정류장이 없는 거예요. 막 뛰어 애들 3명이서 막 옷을 흔들면서 뛰었어요. 물론 신발도 안 신었어요. 막 모래먼지에 얼굴에 뽀얗지. 그런데 걔들이 와서 버스를 잡고 기다리는 거야. 엄마하고 할머니가 온다고. 근데 이 히비스커스를 팔러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히비스커스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제 버스가 한참만을 기다려주는 거죠. 버스 정류장이 없으니까. 버스가 언제 지나가는지 기약도 없는데 걔네들은 저쪽 멀리서 이제 버스가 빨리 오니까 다급했던 거야. 와가지고 버스에 탔는데 이제 할머니하고 엄마가 바구니를 지금으로 땡긴 마대자루 그리고 무겁지는 않지만 마대자루 이만한 걸 팔러 가는 거예요. 난 그 애들이 7살, 5살인데 너무 귀여운 거지. 내 배낭 안에 이제 과자하고 초콜릿하고 사탕이 좀 있었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그걸 줬어. 하나를 줬는데 얘가 가만히 서 있어. 왜? 자기 동생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불러서 이제 하나씩 줬는데 애가 옷에다가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파란색. 그러니까 우리 이제 꽃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파란색을 갖고 왔어. 이걸 주는 거래. 그래서 이만큼을 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먹는 거래.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이제 대화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먹는 거래. 알았어. 그래도 이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부신베를 들렸다가 왔어요. 시내를 이제 이걸 살라고 산 건 아니고 그 내가 묵었던 숙소에 있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히비스커스라는 것을 먹는데 여기서 사가지 갈 거는 히비스커스밖에 없다. 그래서 히비스커스가 뭘까를 제가 생각을 좀 했었죠. 이집트 잔도 있나요? 이집트에서. 아 이집트에서 사온 잔은 없어요. 네. 이제 이 잔은 어쨌든 저기 예. 가장 높은 건물 뭐였죠? 카리파 팔리츠? 두바이. 두바이 옆에 오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오만 쇼핑몰에서 사면 두바이 쇼핑몰이 제일 한 건 있는데 거기서 산 건 없어요. 그래도 이 미친 잔. 그래서 시내를 나갔더니 아 이게 그 노란 그 파란색 잎이 마르니까 붉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파란색이었던 게 이렇게. 녹색이죠, 녹색. 자연 색깔이 마르면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좀 했죠. 비춰서. 그래서 이게 너무 싸서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수입해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난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이걸 누군가는 굉장히 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잘하는 걸 거예요. 아,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걸 건데 따뜻한 물로. 그래서 지금 왔으면 안 사와도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사서. 왜 그러냐면 가격은 싼데 네. 부피가 크니까 배낭에다가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금방 잘 우러나죠. 바로 빨간색 빛이 올라나요? 이건 뭐 금방이에요. 그래서 진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도 우러나고. 색상이 되게 예쁘네요. 빨간빛. 맞아요. 스타벅스 가면은 히비스커스 티 종종 먹는데요. 네. 조금 더 진하고 조금 더 살짝 더 단맛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럼 스타벅스 가면 히비스커스가 보통 한 잔에 얼마 팔아요? 이 정도 이제 크기로 해서 한 5,000원 정도? 네. 5,000원 정도. 예, 예. 아니 이제 뭐 원도 뭐 엄청 싸요. 그러니까 히비스커스 티 팔면 다 남는 걸 거야. 아니 100% 100% 마진이라 그래도 과언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몸에는 진짜 이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우러나죠. 지금 요거 넣어야 뭐 10원, 2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그렇게 안 돼요? 이만큼 그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나 혼자 갖고 온 게 아니라 네. 우리 와이프랑 반반씩 나눠 갖고 왔는데 그게 15,000원 아니면 20,000원어치를 지금 6만 원.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아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나눠줬죠 내가. 네. 오는 사람들마다. 아니 그때는 많아서 이걸 언제 다 먹어. 네. 이만큼씩 다 싸줬죠. 내가 야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요 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줬는데,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만큼인데 지금도 일부러 조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많이 우러나는데 두 입만 넣어도 이 한 컵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시면서 보니까 신맛이 강한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스타벅스에서 파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센 느낌. 예, 신맛이든 단맛이든. 예. 그거는 조금만 넣겠죠. 네. 지금 요거는 더 진해졌죠. 네. 그래도 한 잔씩 먹으면. 그래서 어쨌든 예, 세상 구경한 게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을 넘어가는 그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네. 중국 국경 넘어가는 너무 아름다워. 제가 본 길 중에 네. 가장 아름다운 길은 그 길이어서. 산길인가요? 예, 예. 그게 다 눈 덮인 곳을 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히비스커스 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오미자차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맛이. 뭐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강한 햇빛을 받고 척박한 땅에서 피운 꽃이라 아무래도 그 살아온 생명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 농약 칠 돈이 없어요. 농약 칠 돈이 없으니까 순수 자연의 맛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네. 그냥 순수 자연을 마시는 거예요, 녹차처럼.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덮고 이런 것보다 히비스커스 금방 차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거, 그러니까 차가 막히면 네. 이만한 쟁반에 이렇게 들고 나가서 그냥 차 가는 사람들이 물 먹듯이 먹는다는 표현을 해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머리가 아파도 히비스커스, 배가 아파도 히비스커스, 매니아 히비스커스. 근데 이제 이렇게 신맛이나 붉은 계열은 피를 맑게 하는데 조금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계통에 붉은색을 먹으면 좀 좋아요. 그냥 여기는 이제 저기가 비싸요. 잔이. 이런 잔은
처음 본 거야. 도자기 잔에 이렇게 구멍 비치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기계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 희한해요. 근데 이 잔도 제가 중고로 한학시장에서 구한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삐뚤어졌잖아요. 이거 많이 우렸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게 이 원형이 아닐 텐데 이 잔도 쓰다 보면 이게 휘어요. 뜨거운 물에 의해서. 아, 이런 도자기 또 예, 쓰다 보면 근데 이게 지금 모양이 보니까 예. 예, 이게 좀 동거래 쓰던 잔인데 휘어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잔들 그것도 좀 완전히 원형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근데 술을 마시면 어느 순간에는 막 누구는 불편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차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만큼에 2만 원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로다 마셔보니까 거기서 이제 맛을 보라고 이게 종류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 히비스커스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일단은 상품, 중품, 하품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그 모양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우려줘요. 이거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먹어보라고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줘요. 그 중에서 가장 맛이 좋은 거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부터 많이 이만한 우리 고추 팔듯이 예. 이만큼씩 해놓고 팔아요. 빨간 고추 넣고 팔듯이. 아, 신맛이 굉장히 세서 뭔가 각성되는 느낌. 예. 글쎄 이게 카페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걸 마지막으로 먹거나 할 때 이렇게 좀 먹으면 네. 좋은 것 같아요.